자, 계속해서 제6차 평가주기 제 실무 그룹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실무 그룹 보고서가 조금 장황했는데 가능하면 추격적으로 압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는 한번 우리 한국 사람이 있나 찾아보세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6차 평가 주기의 워킹 그룹 2 제 실무 그룹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 이겁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과학적으로 증거는 명백하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기후 변화가 인간의 웰빙과 우리 행성, 우리 지구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에 대해서 공동의 전 지구적인 기후 행동이 늦춰진다면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짧고 빠르게 닥치는 기회를 놓칠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빨리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된다. 어떻게? 글로벌하게 전 지구적으로 액션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 각각을 짤막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릿말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머릿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어떤 관점?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 보면 이게 5차 2014년에 발표한 5차 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후로 이제 스페셜 특별 보고서로 뭐 기후 온도 1.5도라고 하는 글로벌 그 1.5도 얘기했어. 그다음에 해양 및 빈권에 대한 특별 보고서, 스페셜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이때 이제 이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유해성, 그다음에 노출, 취약성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거든요. 결국 이러한 세 가지가 교집합적인 관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영향인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변동과 인적 기후 변화로 해서 우리 위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회 경제적 과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 경제적 경로는 우리가 워킹 그룹 3에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그 뭐 관계가 있는 거죠. 적응 및 완화 행동,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리스크를 형성하는데, 2018년 보고서에서는 이 취약성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노력, 이렇게 큰 거를 줄이려고, 그 다음에 위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노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은 리스크도 역시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6차 보고서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하면서 기후, 인간 시스템, 생태계, 종 다양성을 포함한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도식화를 시켜놨어요. 그 도식화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기후변화 리스크를 중심으로 하는데 기후변화와 인류 사회 생태계는 이렇게 기후변화가 인간한테 영향을 주고 또 인간들도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또 영향을 주고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인류 사회는 역시 생태계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이제 파란 거는 좀 우리가 좀 신경 쓰는 거죠. 생태계 서비스를 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생태계에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적응과 완화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 사회도 가끔 가다가 오적응이라고 하는,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적응과 완화 그 사이에 약간 오작동하는 것처럼 오적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주된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한다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낸 것들을 긴급하게 적시 시간에 딱 맞춰서 조치를 해.
어떤 걸 통해서 거버넌스의 문제라든가 돈, 재원의 문제라든가 어떤 기후변화와 관계된 지식, 인간의 역량,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미래 기후변화를 온난화를 제한한 조금 그 리미테이션을 가한다든가 줄인다거나 인류사회에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전환한다거나 생태계를 전환한다거나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리스크를 기후 탄력적인 개발을 통해서 인류의 건강과 웰빙, 형평성, 정의, 생태계 건강 이런 쪽으로 조금 유도하는 기후변화의 그 리스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확립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 리스크로부터 기후 탄력적 개발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좀 복잡한 도표 같지만은 결국 이 세 단위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전부 다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된다. 긴급하게 적시적으로 인타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측, 그 다음에 예측한 영향,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취약성의 수준, 미래에 예상되는 리스크, 이들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별로,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극한 기온이 발생한다거나 강수의 변동성, 뭐 비가 막 팍 왔다가 아니면 안 왔다가 예전에 비가 안 오던 그런 시즌에 비가 온다거나 이런 변동성의 증가로 식량이나 물 안보 부문의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다.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홍수로 인한 도시 기반 시설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인간 건강에 미친 악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모성이라든가 유아 건강, 심지어는 멘털의 문제, 정신 건강 등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연계 질환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조금 더 정리해서 보면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는 자연적 기후변동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취약 인구가 약 40억 명에 가까운 33억에서 35억 명에 달하고 많은 비율의 취약 생태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원래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적이고 현재 지속까지 기능하지 않은 개발이 위기를 증가시켜요. 회복 탄력성을 넘치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 개발하니까 즉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발은 위기를 증가시킨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우리가 1.5도시, 1.5도시 하면 인천에서 우리가 IPCC 종회가 있었죠. 2018년인가. 그때 채택한 게 1.5라는 건데 물론 이제 파리 협약도 있기도 하지만 1.5도시를 어떤 그 마지노선 비슷한 걸로 세워놨는데 1.5도씨 온난화 도달이 멀지 않았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는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연쇄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127개의 중점 리스크를 한번 뽑아내봤어요. 현재보다 몇 배 이상입니다. 이상이 높은 수준의 위험성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지구온난화 수준의 증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살지 말자. 왜? 미래의 리스크 수준은 우리의 대응 노력에 달려있다. 자꾸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대응을 잘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절이다. 톨스토이가 한 얘기예요.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결국 1.5도씨 온난화를 초과하는 걸 우리가 오버슛이라고 하는데 오버슛의 경우 기간과 강도에 따라 큰 영향이 발생을 하는데
1.5가 얼마나 길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세기로 오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 다 우리의 대응 노력을 하자.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로 보면은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 그 글로벌 수준에서 본 거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쭉 지역별로 보고 또 부문별로 육상 생태계, 호수와 같은 강과 같은 담수 생태계,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에서의 생태계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면은 시커먼 것은 다 매우 높거나 높음이에요. 색깔이 없을수록 우리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 안심이라고 할 거, 예를 들어서 안 칠해놓은 거는 어떤 증거가 조금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팩트, 요거는 여기서는 안 쓰이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인간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마이너스로 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는 프라마이너를 다 적어놨습니다. 이건 다음 도표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글로벌한 수준에서 보면 다 위험성이 처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조가 변할 거다. 그 다음에 종들이 어디 이쪽에서 살던 게 절로 전이가 된다 이 말이야. 바뀌어 사는 곳이. 예를 들어 사과가 점점 북상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변화, 페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는 거라든가 이런 거. 여기도 보면 이미 다 위험성이 있어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어디보다는 낫네. 유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미국. 그죠? 우리는 뭐 조금 낮기는 한데 이렇게 뭐 육상 생태계 위험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호수 담수는 그래도 조금 중간 정도 그 뭐예요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신뢰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중간 정도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생태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인간 휴먼 시스템 예를 들어서 물 문제, 농업, 생산력, 그다음 가축의 문제, 어업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과 웰빙의 문제, 감염병의 문제 이런 거, 정신 건강까지도 다뤘다고 그랬죠. 도시 정주했을 때 어떤 인프라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글로벌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이 어디는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근데 대체로 마이너스예요. 그죠? 대체로.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글로벌 수준보다는 조금 낫다고 봐야 되나? 날 것도 없네요. 그죠? 예, 다 부정적인 영향, 대체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 리스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사실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는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요약본인데 본 보고서에는 이런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육상 담수 생태계 약 54%의 생물종이 이런 온난화 조건에서 돌이킬 수 없는 멸종 위기에 갈 것이다. 큰일 났어요. 그죠? 약 절반에 이르는 종의 서식지가 그 고위도 저 고지대로 이동하고 봄철 생육이 빨라진다. 점점 빨라진다. 즉 온난화가 된다는 얘기죠. 해양 연안 생태계 10년당 극지로 시프트가 일어난다. 서식지가 이동한다. 30에서 55km 계절 변화를 감지하고 21세기 후반에는 수산 자원의 17%가 감소가 될 거. 우리 이제 북극에 다산 기지가 있는데 그 연구원들에 따르면은 북극의 빙하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온난화가 되니까 또 생물들도 그쪽으로 옮아가는 거야 이제. 물 절반 이상의 인류가 현재 물 부족을 겪고 있어요. 홍수, 가뭄,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져요. 홍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뭄 증가하니까. 한 장면만 더 봅시다. 식량, 섬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량 안정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어요. 농업, 임업업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감소 관측되고 있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미래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 도시거주 인구와 재산이 증가하고 있어. 개도국 중심의 도시화 증가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도시 인구 중에 물 부족, 심각한 열환경,
노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 빈곤 생계까지도 이제 기후변화 그 보고서를 내는데 감염 질환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하고 광범위하게 건강 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정신 건강까지도 모성, 영유아, 마이너리티부터 큰 피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약 7억 명의 극한 빈곤 상황을 예상하고 게다가 이 코비드 19까지 있어요. 코비드 19까지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상황은 더욱 악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본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적응 척도와 활성화 조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의 적응과 적응하는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베니핏이 있느냐, 어떤 이득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거꾸로는 이득이 없다는 거죠. 자, 현재 적응 노력,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과, 미래의 적응 방법과 가능성.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의도치 않게 온실가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온실가스 온난화,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 복지가 감소돼 가지고 기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행동 이걸 우리가 오적응이라고 하거든요. More adaptation. 이 오적응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그런 적응 방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각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의 노력은 사실 적지는 않아요.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적응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기후변화 교육센터, 기후변화 그 대응센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소 170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의 적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이게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그때그때 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단기적인 리스크 해결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적인 우리 삶의 전환, 인간 생활의 전환적인 적응 기회는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임시 땜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온난화 수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적응 수단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적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런 인류의 적응 한계를 우리는 소프트 리미트라는 말을 쓰는데 재원, 돈 문제, 그다음에 이거 이끌고 가는 거버넌스의 문제, 제도와 정책 의지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어요. 인류의 적응 한계. 그런데 일부 생태계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적응 한계, 이거는 하드 리미트라고, 하드 리미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적응을 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락인이라고 해서 고착시킬 수 있다. 결국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뭐 정부 지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학생들도 어른들도 아이도 노인도 젊은이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유연한 적응 계획을 마련하고 통합적으로 뭐 비 온다고 물 맞고 눈 온다고 문 치우고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눈과 비, 홍수 때 적응, 가뭄 때 적응이 아니라 홍수와 가뭄을 어우러는 거. 가난한 사람을 위한 대책만이 아니라 뭐 또 다른 대책들. 자, 이런 적응 계획과 실행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서 예방이 일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 개개인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노력도 있지만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행을 하고 제도적인 시스템 체계를 잡고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관련 과학적 지식을 늘리고 재원을 활성화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것이 바로 적응이 잘 이네이블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적응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조건이다. 이거 어느 거 하나하나 빼면 안 돼. 결국 우리가 이런 것을 대개는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하긴 해요. 이런 공약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이런 정책을 많이 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주민자치, 그다음에 각종 단위체에서 열심히 하면 일정 정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적 회복이라는 말 많이 쓰죠. 기후도 역시 탄력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개발해야 된다. 기후 탄력적 개발. CRD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쓸 거예요. CRD. 결국은 이게 다음 우리가 그 워킹그룹 3에서 지속가능 발전과의 관계를 얘기할 텐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적응 방법을 이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후 탄력적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를 생각하면서 기후 탄력적 개발은 정부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하고 지금 현재 10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10년간의 우리 대응이 미래의 기후 탄력성을 결정한다. 지금 10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남은 21세기는 미래가 없다. 자, 지금부터 10년 열심히 뛰자 이런 얘기예요. 이 CRD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제협력, 모든 수준과 부문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취약 계통과 계층과의 연대를 해야 돼요. 자꾸 이분들을 하고 같이 해야 돼요. 내박쳐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빈민운동, 여성운동, 뭐 영유아운동 이런 것들 다 함께 해야 된다. 자, 도시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화는 리스크 수준을 증가시켜요. 그런데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이 리스크가 있지만은 일정 정도 장점이라고 하기보다 해결책도 조금 같이 있을 수가 있다. 즉 CRD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의 CRD는 재화, 서비스, 재원 공급망 이런 걸 가지고 도시 주변과 시골의 적응 역량은 사실은 이런 재화들이 있기 때문에 향상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재화는 그냥 재화가 아니라 탄력적 개발 통한 재화인 거예요. 종 다양성 생태계 보호도 CRD에 중요해요. 자원 보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기후 탄력적 개발 경로를 위한 자연 기반의 해법이 있고 생태계 기반 적응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미래 적응 수단에 대한 설명과 그 실현 가능성, 적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도 반영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기후 탄력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 모델이 있죠. 종합 정리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뭐 복잡하고 영어가 있는데 별건 아니고 1.5도 이하로 그 온난화 워밍을 낮춰서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적응을 하게 되면 이쪽 나라로 간다. 그러지 않으면 빨간 나라로 간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기는 웰빙, 로우 퍼벌티 이건 뭐야? 이제 가난한 빈곤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계 건강과 평등, 정의 좋은 얘기 다 있어 이쪽 나라. 생명은 뭐예요? 1.5도. 자, 1.5 못했다. 일로 가는 거예요. 빈곤이 증가하고 취약하고 생태계가 문제가 생기고 자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이쪽 길로 갑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그룹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 이야기를 또 좀 쉬었다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